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90세 할머니가 스마트폰 게임에서 20대 손자를 이기고 80세 할아버지가 처음 배운 피아노로 작은 연주회를 여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나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동현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게 뇌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회복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식들이 대부분 틀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늘은 그런 놀라운 진실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으면 그냥 체념해 버리시는 거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부모님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거나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아, 나이가 드시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며 넘어가셨을 텐데요. 사실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연구는 일본의 한 팀이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95세 할머니가 매일 새로운 요리를 배우면서 치매 증상이 현저히 호전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었지만 관련 문헌들을 더 찾아보니 이런 사례들이 결코 드물지 않더라고요. 의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런던의 택시 기사들 연구입니다.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 중 하나라서 택시 면허를 따려면 2만 5천 개가 넘는 거리와 건물 위치를 모두 외워야 합니다. 보통 3, 4년이 걸리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죠. 과학자들이 이 택시 기사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해마라는 뇌 부위가 현저히 컸던 거예요. 해마는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고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 택시 기사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또래보다 월등한 기억력을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복잡한 런던 시내를 정확히 찾아다니더라고요. 이는 뇌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달하고 강화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뇌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플라스틱처럼 계속 모양을 바꾸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 의학 교과서에는 뇌는 25세 이후로는 발달이 멈춘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틀린 이론으로 판명났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90세가 넘은 노인의 뇌도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젊은 사람처럼 활발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뉴런이 생성되고 기존 뉴런들 사이의 연결도 강화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 박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올해 83세입니다. 이분이 75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가족들은 엄마, 그냥 기존 휴대폰 쓰세요. 너무 복잡해요 라고 말렸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터치하는 것도 서툴고 간단한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 30분씩 걸리고 그런데 매일 조금씩 연습하시더니 점점 능숙해지시더라고요. 지금은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하시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시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까지 하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신 이후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되신 거예요. 약속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복용하시는 약물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시게 됐어요. 치매 선별 검사 점수도 이전보다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78세에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손녀가 유학을 가면서 할머니, 영어로 편지 써주세요 라고 농담으로 말했는데 정말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역 복지관 영어 교실에 다니시면서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익히셨습니다. 1년 후에는 간단한 영어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셨고
손녀와 화상 통화할 때 영어로 인사도 하세요. 더 중요한 건 언어 학습 과정에서 전체적인 인지 능력이 향상되셨다는 점입니다. 말도 더 또렷하게 하시게 됐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판단력도 좋아지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뇌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는 것처럼 뇌도 적절한 자극이 없으면 기능이 저하됩니다. 은퇴 후의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매일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길로 산책하고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물론 이런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뇌에게는 별다른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특별한 장비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꾸준히 적용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인지 훈련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경험한 개선 사례들까지,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죠. 지금부터 함께 뇌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방법들은 모두 실제 임상에서 검증된 것들이에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어요. 이건 희망적인 추측이 아니라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먼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는 약 1천억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연결이 약해지거나 끊어지는 게 문제인데, 놀랍게도 새로운 자극을 주면 언제든지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뇌 건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의학적 사실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인지적 다양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에게 다양한 종류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같은 운동만 하면 특정 근육만 발달하는 것처럼 뇌도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방법은 독서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문이나 건강 정보만 읽으셨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장르에 도전해 보세요. 추리소설, 판타지, 심지어 과학소설도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과 다른 상황을 상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뇌의 창의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되거든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85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는 분, 90세에 스마트폰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분들,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79세에 처음으로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읽어야 하나 하셨는데 손자와 함께 읽다 보니 점점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 인지 검사를 해보니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변화입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뇌에게 최소한의 자극만 줍니다. 하지만 장소를 바꾸면 뇌는 즉시 깨어나요. 꼭 멀리 여행을 갈 필요는 없어요. 평소 가지 않던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다른 공원에서 운동하거나 심지어 집 안에서도 평소와 다른 자리에 앉아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 노인들의 해마 활성도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해마는 기억 형성의 핵심 부위니까 이게 활성화된다는 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뜻이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김할아버지는 매주 서울의 다른 도서관을 방문하세요.
오늘은 강남구청 도서관, 다음 주는 마포구립도서관 이런 식으로요. 1년 넘게 이렇게 하시더니 각 도서관의 위치는 물론이고 버스 노선까지 완벽하게 외우셨어요. 더 놀라운 건 전체적인 방향 감각과 공간 인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뇌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예요. 하지만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정기적으로 걷기 운동을 한 노인 그룹의 해마 크기가 실제로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뇌 연령을 약 2, 3년 젊게 만드는 효과와 같습니다. 운동 중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뇌세포 성장을 돕는 단백질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지속성이 더 중요해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네 번째는 언어 활동입니다. 특히 소리 내어 말하기가 중요해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 말할 기회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에 오늘 할 일을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오늘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친구와 만날 예정이야. 이런 식으로요.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말해보고요.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말을 할 때는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전두엽, 언어를 처리하는 브로카 영역,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까지. 마치 뇌 전체가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협력하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5분씩 혼잣말을 하는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인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뇌 세포가 실제로 손상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가르쳐 드리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춘 다음 입으로 8초에 걸쳐 완전히 내쉬는 거예요. 이 4, 7, 8 패턴을 하루에 2번 각각 5분씩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완법이 아니라 뇌를 보호하는 의학적 치료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 인식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좋은 날씨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뇌에게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자극을 주거든요. 대화를 나누려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요. 화상통화나 메신저를 통한 대화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법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뇌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약간의 노력과 집중이 필요한 일들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일일 루틴을 만들어 봤어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어제와 다른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보세요. 평소 오른손으로 하셨다면 왼손으로, 왼손으로 하셨다면 오른손으로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아침 식사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와 반대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보거나 양치할 때 반대 손을 사용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게 바로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은 5분짜리 기억 운동이에요. 어제 만난 사람들, 먹은 음식, 본 TV 프로그램을 소리 내어 차례대로 말해보세요. 어제는 김할머니를 만났고, 점심에는 된장찌개를 먹었고, 저녁에는 뉴스를 봤어. 이런 식으로요. 이때 중요한 건 반드시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는 효과가 전혀 달라요. 산책할 때도 조금 다르게 해보세요. 매일 같은 길로 가시지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새로운 길을 걸어보세요. 처음 가는 길에서는 뇌가 더 집중하게 되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거든요. 혹시 길을 잃을까 걱정되시면 가족분께 미리 말씀드리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특히 권하고 싶은 건 321 기억법이에요. 외출할 때마다 세 가지는 기억해 두세요. 만난 사람 중 한 명의 이름,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 그리고 새로 알게 된 정보 하나. 집에 돌아와서 이 세 가지를 일기장에 적거나 가족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정할머니는 이 방법을 6개월째 실천하고 계세요. 처음엔 선생님, 기억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매번 오실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마트에서 새로운 과일을 봤는데 용과라고 하더라고요.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손자 자랑을 하시는데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독서도 전략적으로 하세요. 하루에 15분씩 평소에 안 읽던 장르의 책을 읽어보세요. 요리책만 보셨다면 여행서를, 신문만 보셨다면 소설을 읽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입니다.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좋아하는 책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해요. 어린이 책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뇌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자들과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운동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로도 충분해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손가락을 차례대로 구부렸다 펴거나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만약 외출이 가능하시다면 일주일에 3번 정도 30분씩 걸어보세요. 이때도 단순히 걷기만 하지 마시고 주변을 관찰하면서 걸어보세요. 오늘은 꽃이 어제보다 더 폈네. 저 건물은 언제 지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만약 직접 만나기 어려우시다면 전화 통화라도 좋습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질문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대화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면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지 말고 진행자의 말에 대해 속으로 답변해 보거나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뇌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좋았던 일 3가지, 새로 배운 것 하나, 내일 하고 싶은 일 하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꼭 일기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감사 인식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안부를 물어봐줘서 감사하다.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것들도 좋습니다. 이런 루틴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반대 손 사용하기만 연습하시고 둘째 주에는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를 추가하시는 식으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보통 3개월 정도는 지나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뇌는 이미 첫날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뇌를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하느냐입니다. 9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신이 맑으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오늘 평소와 다른 손으로 칫솔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가족 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뇌는 언제든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뇌는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활기찬 뇌로 더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